안동에서 23세의 젊은 여대생이 교생 실습을 갔다가 61세 교장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고 이후 임신과 출산까지 겪는 감동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안동 서원중학교의 교장실은 늦가을 햇살이 길게 들이오는 오후에도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감도는 공간이었다. 서진우 61살의 교장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대신 창밖에 앙상한 감나무 가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교장이라는 직책은 그에게 지역 사회의 존경과 안정적인 삶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다. 몇 해 전 오랜 지병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후 그의 삶은 잿빛으로 물들어 버렸다.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며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동반자의 부재는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다. 퇴근 후 텅 빈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 적막함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다. 안동의 고즈넉한 분위기, 학교 운동장의 아이들 소리, 교정의 사계절 변화도 그의 슬픔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했다. 자녀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미 다 자라 타지에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매일같이 살피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묵묵히 슬픔을 가슴에 묻고 학교라는 일상에 파묻혔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직원들을 이끄는 일에 전념했지만 그의 눈빛 한 구석에는 아물지 않는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세상은 온통 학교와 남은 슬픔뿐이었고 고독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교장실의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먼지 앉은 아내의 사진만이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인 듯 보였다. 늦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을 견뎌낸 후 안동 서원중학교 교정에도 희미한 봄의 기운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가지 끝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초봄이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학교는 교생 실습을 온 젊은 학생들로 인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젊음 특유의 싱그러운 에너지와 풋풋한 긴장감이 학교 곳곳에 퍼져나갔다. 교장실 문이 열리고 한 여대생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교생 실습을 온 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여대생은 마치 초봄의 햇살처럼 밝고 싱그러웠다. 23살의 나이에 어울리는 풋풋함과 함께 교사가 되겠다는 열의가 눈빛에서 느껴졌다. 이름은 한수아. 서울의 한 사범대학에서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다. 안동은 그녀에게도 낯선 곳이었지만 한국의 전통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이 도시에서의 교생 실습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인자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긴장을 풀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그녀에게 안동 서원중학교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교생 실습 기간 동안 좋은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의 눈에는 한수아가 단순히 수많은 교생 중 한 명이 아니라 푸른 꿈을 가진 한 명의 예비교사로 보였다. 그녀의 젊음과 에너지는 그의 잿빛 일상에 희미하게 남아 색깔을 더하는 듯 했다. 40 가까운 나이 차이. 교장 선생님과 교생 실습생. 그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수아에게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존경스럽고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존재였다. 학교의 가장 높은 어른이자 교육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원로로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연륜과 지혜가 배어 있었다. 아침 조회 시간 연단에서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그의 훈화 말씀은 따뜻하면서도 교훈적이었고 교직원 회의에서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할 때 그의 판단은 늘 신중하고 공정했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에게 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교생 실습 기간을 책임지고 평가할 권한을 가진 어렵지만 존경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과 마주칠 때마다 긴장했고 그의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중학교 교생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았지만 교실 밖의 학교 행정이나 교직원들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 등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설렘과 함께 현실의 벽 앞에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안동 서원중학교에서의 교생 실습 기간 동안 한수아는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연을 통해 서진우 교장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깊이를 마주하게 된다. 이는 그녀가 교장 선생님을 단순한 권위적인 어른이 아닌 따뜻하고 현명한 한 인간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학교에는 유독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하나가 있었다. 친구들과 자주 다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며 심지어 작은 물건에 손을 대는 등 여러 면에서 선생님들의 골칫거리였다. 그 학생은 한수아가 담당한 반에 있었고 한수아는 국어 수업 시간은 물론 생활 지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의 거친 태도와 반항적인 눈빛 앞에서 23살의 한수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교생이라는 신분으로 나서기에도 조심스러웠고 경험 부족으로 인해 학생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결국 학생은 학교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친구의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심하게 다툰 것이었다. 사건은 커졌고 학부모들까지 학교로 찾아와 언성이 높아졌다.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도 난감해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했다. 한수아는 자신이 담당한 학생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아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자신이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교장실 앞 복도에 서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다. 교사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고 서진우 교장 선생님이 나왔다. 그는 우는 한수아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한수아에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힘이 느껴졌다. 한수아 선생님, 왜 이렇게 울고 있나?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나? 한수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문제 학생과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다고 자책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한수아의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 대신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한수아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문제 학생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는 알겠네. 그 학생 문제는 나에게 맡기게. 한수아 선생님은 너무 자책하지 말게. 젊은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당연한 걸세. 모든 교사는 그런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법이야. 포기하지 말게.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한수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오후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문제 학생과 그의 학부모를 교장실로 불렀다. 한수아도 자리에 함께했다. 한수아는 교장 선생님이 화를 내거나 권위적으로 학생을 다룰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방식은 전혀 달랐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학생에게 먼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용히 물었다. 학생은 처음에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교장 선생님의 인자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학생은 가정 형편의 어려움, 친구 관계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에 대해 돈물 터지듯 쏟아냈다. 학부모 역시 학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심이 가득했다. 그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학생이 가진 내면의 아픔과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서도 학생이 다시 학교에 적응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장학금 지원 방법을 알아보고 상담 선생님과 연결해주고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학부모에게도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함께 노력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과 표정에는 따뜻한 인간애가 가득했다. 한수아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이 단순히 학교의 문제를 처리하는 행정가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진정한 교육자임을 보았다. 그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23살의 한수아에게 세상의 깊이를 보여주는 듯했다. 문제 학생과 학부모가 교장실을 나선 후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한수아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한수아 선생님, 학생들의 삶은 복잡한 법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숨겨져 있지. 우리는 그 이유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물론 잘못된 행동을 덮어주어서는 안 되지만 그 학생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지. 오늘 일로 많이 힘들었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한수아 선생님은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걸세. 포기하지 말게. 그의 말은 한수아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격려와 깊은 조언에 눈물을 글썽였다. 이 특별한 사연을 통해 한수아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깊이를 예기치 못하게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인간애,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을 더 이상 어렵고 먼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멘토이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깊이 이해하고 싶은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38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분명 현실적인 간극이었지만 그 간극은 그의 깊이 있는 인격 앞에서 의미를 잃어가는 듯했다. 특별한 사연 이후 한수아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전에는 어렵고 긴장되는 분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심과 함께 따뜻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문제 학생을 대하는 방식, 교육에 대한 깊은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가끔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용기를 내어 그날의 사건 이후 학생의 상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 역시 한수아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 문제 학생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그는 한수아의 순수함과 교사로서의 열정,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교실 밖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점심시간 후 교장실 앞을 지나다가 교장 선생님이 홀로 차를 마시고 있으면 한수아는 용기를 내어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교육 문제나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 질문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한수아에게 학교 운영의 어려움, 교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겪는 보람과 좌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느꼈던 삶의 지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보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는 때때로 아내와 함께 학교 행사에 참여했던 옛 추억을 꺼내놓기도 했다. 아내가 학생들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학교 일에 대해 아내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회상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겪었던 깊은 슬픔과 외로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에 대해 그는 리아오 메이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텅 빈 집에서 아내의 흔적을 마주할 때마다 밀려오는 사무치는 그리움, 황혼의 고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겼고 눈가에는 물기가 아련하게 어렸다. 그는 리아오 메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주고 깊이 공감해 준다는 것을 느꼈기에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 어쩌면 아내와 사별한 후 그의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이렇게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젊은 영혼을 만난 것은 리아오 메이가 처음이었을지도 몰랐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인자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 그리고 황혼의 외로움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이는 리아오 메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깊이와 의미를 발견하는 듯 했다. 에밀리는 강태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에 이미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공한 사업가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의 깊은 슬픔과 고독, 그리고 인생의 큰 파도를 넘어온 그의 삶의 무게를 보면서 마음이 저릿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려는 그의 강인함은 그녀에게 큰 감동과 경외심마저 불러일으켰다. 특히 아내를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움을 이야기할 때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애틋함을 보면서 그녀는 나이를 초월한 인간적인 매력과 영혼의 깊이를 느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진솔한 태도를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는 듯 했다. 그가 겪은 삶의 무게와 그의 내면의 고독은 31살의 그녀에게는 낯설고 무거운 감정이었지만 그녀는 그 깊이와 진실함에 강하게 매료되었다. 강태사는 그녀에게 단순한 수강생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이 아니었다. 그는 삶의 큰 파도를 넘어온 지혜로운 사람, 깊은 슬픔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끈을 놓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외로운 영혼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녀의 마음은 존경심을 넘어선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고 그의 곁에서 그 슬픔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의 황혼의 쓸쓸함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었다. 에밀리는 깨달았다. 자신이 강태산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40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아내와 사별한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깊이와 그의 외로운 영혼이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한수아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깊은 내면과 마주하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존경하는 어른이었지만 그의 지혜로운 조언,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후 겪는 깊은 외로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연륜과 슬픔,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삶에 대한 애정을 보면서 그녀는 나이를 초월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 23살의 그녀에게 61살의 교장 선생님은 마치 깊은 산처럼 느껴졌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세월의 비바람을 견뎌온 굳건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깊고 푸른 생명력. 그녀는 그 산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낯선 갈망에 사로잡혔다. 38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분명 현실적인 장벽이었지만
그의 깊이 있는 인격과 따뜻한 마음 앞에서 그 장벽은 점차 희미해지는 듯했다. 한수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서진우 교장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과 교생이라는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엄청난 나이 차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의 외로운 황혼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고 싶다는 마음, 그의 곁에서 그의 슬픔을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교생 실습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한수아는 교사가 된다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설렘과 함께 서진우 교장 선생님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혼란스러움 때문에 괴로웠다. 그녀는 그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40 가까운 나이 차이, 교장 선생님과 교생이라는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그가 아내와 사별한 슬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세상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그러나 그의 외로운 눈빛, 그의 깊은 한숨, 그리고 그의 이야기 속에서 느낀 고독감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간절함이 더 커졌다.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진심을 그에게 전해야만 했다. 비록 그가 자신을 밀어낼지라도. 교생 실습 마지막 날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학교를 떠나기 전 한수아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 교장실 문 앞에서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교장 선생님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한수아 선생님, 마지막 날인데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교장 선생님으로만 다가설 수 없었다. 교장실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 앙상한 감나무 가지가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 실습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말로 시작했지만 이내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문제 학생을 대하는 방법이나 교육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저는 교장 선생님께 그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저는 교장 선생님의 깊은 내면을 보았습니다. 성공하신 교장 선생님 뒤에 숨겨진 아픔과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지혜와 따뜻함과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께 너무나도 어린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교장 선생님께 느끼는 이 감정은 존경심만이 아닙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직설적인 고백에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깊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23살의 어린 교생. 그가 아내와 사별한 후 굳게 닫았던 마음, 60이 넘은 자신의 나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자신의 위치, 자녀들의 반대, 세상의 시선.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교차했다. 그는 40 가까운 나이 차이를 가진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삼키며 애써 차분하게 말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수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그녀의 진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교장실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한수아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깊이 숨을 고르고는 자신의 마음속 두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꺼내놓았다. 한수아 선생님의 마음은 정말 고맙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하지만 이건 안 될 일이야. 우리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38살이야. 부녀지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야. 그리고 나는 이미 아내와 사별한 늙은 사람이야. 젊고 아름다운 한수아 선생님의 앞날을 내가 책임질 수 없네. 그리고 나는 이 학교의 교장이야. 한수아 선생님은 교생 실습생이고 이런 관계는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네. 학교에도 한수아 선생님의 미래에도 큰 상처를 남길 걸세. 내 자녀들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한수아 선생님은 젊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야. 미안하네. 한수아 선생님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애써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한수아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깊은 슬픔과 절망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이내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마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몸을 돌려 교장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홀로 교장실에 남아 텅 빈 문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과 미안함,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의 이성은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잠겼다. 그녀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지만 자신의 나이, 위치,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결국 움직이지 못했다. 황혼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봄날의 햇살을 스스로 꺼버린 듯한 죄책감에 그는 고통스러워했다. 교장실 안은 다시금 차가운 정막에 휩싸였다. 한수아가 안동 서원중학교에서의 교생 실습을 마치고 떠난 후 학교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공허함만이 남았다. 교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교장실 앞을 지날 때마다 한수아의 밝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앉았던 교생 실습생들의 자리도 텅 비어 있었다. 그의 황혼의 삶은 다시금 깊은 고독의 그림자에 잠기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를,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에밀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의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에 그녀라는 소중한 인연을 놓쳤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동 서원중학교 안팎으로 미묘하고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과 교생 실습생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의 40 가까운 나이 차이와 교장 선생님이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해져 소문은 더욱 선정적이고 저급하게 퍼져나갔다.
누가 소문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교직원들 사이, 학부모들 사이, 그리고 안동이라는 좁은 지역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교장 선생님이 어린 교생을 꼬셨다더라. 교생이 교장 선생님께 잘 보여서 특혜를 받으려 했다더라.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책이다, 학교 망신이다 같은 험담들이 오갔다. 소문은 빠르게 부풀려졌고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소문은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퍼뜨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어리석은 두려움과 거절로 인해 한수아에게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명예가 가장 중요했고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다. 그는 학교에 정식으로 소문에 대해 해명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싶었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꼴이 될까 두려웠다. 그는 묵묵히 모든 비난과 수군거림을 감당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근심과 피로가 새겨졌다. 그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소문은 그의 자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미 다 자라 타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자녀들은 아버지의 스캔들 소식에 큰 충격과 분노를 표현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요구했고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했다. 나이 들어 분별력을 잃었다는 자녀들의 말은 비수처럼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이해와 지지 대신 비난과 실망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 자녀들의 반대는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대한 돌덩이 같았다. 학교에서의 명예 실추, 개인적인 관계의 파국, 자녀들의 반대,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까지 겹치며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심신이 극도로 지쳐갔다. 밤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한수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실망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황혼은 다시금 깊은 어둠에 잠기는 듯 했다. 그는 한수아를 보고 싶었지만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기에 차마 연락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녀 역시 학원의 소문과 자신의 거절, 그리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상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깊은 고독과 후회 속에서 시간은 흘러갔다. 안동 서원중학교의 교정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학교 안팎의 소문은 여전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다. 그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 젊고 순수한 영혼의 진심을, 황혼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적을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밀어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에밀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에게 받은 상처와 소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자신이 연락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밀리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다. 학교라는 일상도 명예라는 것도 자녀들의 인정이라는 것도 더 이상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에밀리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혹시 그녀가 자신을 아직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나이 61살 교장 선생님이라는 체면, 자녀들의 반대,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 에밀리를 향한 간절함 뿐이었다. 그는 한수아의 연락처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드는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이렇게 긴장하고 떨었던 적이 없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받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전화 연결음이 끊어지고 낯익은 하지만 힘없고 잠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희미하고 불안정했으며 슬픔과 지친 기색이 묻어났다. 한수아. 한수아 선생님 맞나?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고 약간의 울음기마저 느껴졌다.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질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전화기 너머로 한수아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교장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함께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듯한 미묘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슬픔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네. 저 한수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 못 드려서.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정했고 깊은 슬픔과 지친 기색이 배어 있었다. 정말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요. 한수아 선생님. 괜찮은가? 어디 아픈 거예요? 아니면 안동을 떠났나? 강태사는 가장 두려웠던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의 불안감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힘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안동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교장 선생님께서 절 거절하신 것도 학원 소문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교장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께 너무나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앞날을 생각하면 교장 선생님께 너무나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자녀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힘겨워 보였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고 싶은 건지, 정말 괜찮은 건지, 제 마음이 너무 어리석었던 건 아닌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 제 살,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전화가 와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절 잊지 않아 주셨다는 생각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강태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그의 어리석은 두려움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의 어리석은 두려움과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젊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강렬한 감정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를 향한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이 그의 내면에서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40 가까운 나이 차이,
아내와 사별한 과거, 자녀들의 반대, 학교의 소문.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한수아의 안위와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 그리고 그녀가 겪는 고통을 멈추게 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수아 선생님, 지금 서울에 있나? 혹시 제가 한수아 선생님 계신 곳으로 가도 될까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한수아 선생님 이야기를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괜찮다면 제가 가도 될까요? 한수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침묵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안도감과 함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그녀의 주소를 받아들고 서둘러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아프게 뛰기 시작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후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에게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그 진심 앞에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리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그의 황혼의 삶에 다시 한번 찾아온 빛을 그는 놓치지 않으려 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한수아는 그의 주소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사람들 틈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깊은 안심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피어나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한층 더 연약해 보였고 그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집은 예상대로 작고 아늑했다. 학생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책들과 소품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에는 그녀가 교생 실습 기간 동안 찍은 듯한 안동 서원중학교 아이들의 사진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지만 집 안은 마치 외부 세상과는 분리된 듯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은은한 차 향이 감돌았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한수아라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안동에서의 소문과 학교의 문제, 자녀들의 반대, 그리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듯했다. 이곳은 그녀의 성이자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아늑한 보금자리 같았다.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고 싶지 않았다. 그는 교장실에서 차갑게 선을 그었던 그날 이후 자신이 얼마나 공허했고 한수아를 그리워했는지 매 순간 깨달았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한수아는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고 그의 깊은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까지도 이해해 주려 했다. 학교의 소문 속에서도 자녀들의 반대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그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해진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느끼는 낯선 감정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아내를 향한 사랑과는 다른 형태의,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깊고 진실된 사랑이었다. 그의 심장은 그녀를 볼 때마다 젊은 날처럼 뜨겁게 뛰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한수아 선생님, 다시 한번
정말 미안했어요. 그날 교장실에서 한수아 선생님의 그 진심을 그렇게 차갑게 거절해서 서진우 교장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났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었다.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그의 손을 잡는 힘은 단단했다. 제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나이 차이. 38살이라는 엄청난 나이 차이. 이미 배우자를 먼저 보낸 과거. 그리고 제가 한수아 선생님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과연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60이 넘은 제가 23살의 한수아 선생님의 빛나는 앞날을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짐처럼 느껴졌어요. 교장이라는 위치, 학교의 명예, 사회적인 시선도 너무나 두려웠고 제 자녀들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수아 선생님이 저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먼저 끝내는 것이 한수아 선생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한수아 앞에서 그는 가장 약하고 가장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은 한수아의 마음을 녹였다. 한수아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진솔한 사과와 눈물을 보고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교장 선생님. 아니,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고, 나이도 어리고, 선생님의 삶의 무게를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안동에서의 소문 때문에 힘들었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거절이 자신에게 안겨준 깊은 상실감과 혼란스러움이었다고 했다. 소문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언젠가는 무뎌지겠죠. 하지만 선생님의 거절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제가 선생님께 어떤 의미일까? 제가 느꼈던 이 감정들이 잘못된 걸까? 제 마음이 너무 어리석었던 건 아닌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간절함, 그리고 서진우 교장 선생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애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나이, 61살, 선생님의 과거, 아내분과 사별하신 아픔, 선생님이 가진 삶의 깊이.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선생님의 겉모습이나 나이보다는 선생님의 내면에 있는 슬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려는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선생님이 가진 삶의 깊이에 끌린 거예요. 선생님이 가진 지혜와 세상을 살아온 경험을 존경해요. 아내분을 향한 선생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이 선생님을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봤어요. 저에게 38살이라는 나이 차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저에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녀의 진솔하고 깊이 있는 고백은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녀는 그의 내면 깊은 곳, 아내와 사별한 후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았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고, 그의 외로운 황혼의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며칠간 한수아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안동의 학교와 자녀들의 반대, 그리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한수아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공유했다. 함께 동네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한수아가 솜씨껏 차려준 간단한 집밥을 함께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시집이나 예시야기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밤늦도록 이야기 나누었다. 그는 그녀의 지친 마음에 위로와 안정을 주었고, 그녀는 그의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삶의 경험과 지혜,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한수아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한수아의 젊고 순수한 에너지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열정, 그리고 깊은 이해심은 서진우 교장 선생님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교육 철학이나 인생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때로는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그의 생각을 환기시키는 그녀의 모습에서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그의 삶과 교육 철학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며칠 동안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확인했다. 한수아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마음과 외로움을 보았고, 그의 듬직함과 책임감 속에 숨겨진 따뜻한 배려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삶의 깊이와 아내를 향한 사랑까지도 받아들였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한수아의 밝음 뒤에 있는 깊은 애정과 헌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예의와 성숙함을 발견했다. 38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벽이 되지 않았다. 아내와 사별한 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랑의 감정이 한수아를 통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한수아를 향한 새로운 사랑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해하는 것보다 한수아라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숨길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의 남은 황혼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따뜻할 터였다. 마지막 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한수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한수아,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내 어리석은 두려움과 복잡한 감정 때문에 당신의 진심을 외면했고, 당신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 다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 수 없을 줄 알았어요. 내 삶은 이제 황혼이라고, 새로운 사랑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의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마음을 다시 뛰게 했어요. 당신의 순수함, 당신의 지혜, 당신의 강인함, 그리고
당신이 제 깊은 슬픔까지도 이해해 주려 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38살의 나이 차이. 과거. 이미 배우자를 잃은 상처. 안동의 소문. 자녀들의 반대. 그 모든 두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훨씬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내 삶에 다시 한번 이렇게 따뜻하고 찬란한 봄날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 덕분일 거예요. 내 곁에 있어줘서,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한수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수아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품에서 그녀는 세상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38살의 나이 차이, 사별이라는 과거, 안동의 소문, 자녀들의 반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만난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놓지 않았다. 아내와 사별한 후 굳게 닫혔던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마음에 한수아라는 이름의 봄날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새로운 시작,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사랑이었다. 황혼의 언덕에서 마주 잡은 두 손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파격적인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한수아에게 진심으로 교제를 신청했고 한수아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더 이상 교장 선생님과 교생이라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이자 가장 소중한 연인이었다. 그들은 안동이라는 좁은 지역 사회의 시선과 자녀들의 반대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세상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시선과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여전히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지만 학교 밖에서는 한수아의 다정한 연인이었다. 함께 안동의 고즈넉한 길을 걷고 조용한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소박한 일상을 공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았다. 강태사는 한수아를 통해 젊은 시절의 열정과 용기를 다시 느꼈고 황혼의 외로움을 잊었다. 한수아는 강태산의 곁에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과 깊은 사랑을 느꼈고 그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삶의 깊이를 배웠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안동에서의 소문, 자녀들의 반대, 세상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시험했지만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듬직함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한수아의 용감함과 헌신적인 마음은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굳건하게 뿌리내렸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던 어느 날 한수아에게서 예상치 못한 그리고 가장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다. 한수아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다.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다. 강태산과의 아이. 그녀는 충격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고 선명한 두 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적이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어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기적적인 생명을 통해 그들의 사랑이 더욱 완전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서진우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 둘만의 비밀스러운 장소인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한수아가 평소와 달리 유난히 수줍어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떨림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선생님, 아니, 여보,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 여보의 아이를 가졌어요. 말은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충격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에 휩싸였다. 심장이 멎는 듯했고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아이, 그의 아이, 한수아와의 아이. 예순이 넘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후 다시는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기적이었다. 믿기 힘든 현실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의 눈시울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온몸의 피가 뜨겁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기쁨과 경외심 그리고 벅찬 사랑이 뒤섞였다. 한수아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깊이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축복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아이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리고 선생님, 저의 청혼을 받아주시겠어요? 우리의 아이와 저와 함께 가족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23살의 젊은 여성이 61살의 한국인 남자에게, 그것도 안동의 한 공원 벤치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과 함께 청혼하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파격적이고 용감한 순간이었다. 한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함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와 함께 가족을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이의 존재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미래를 향한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의 청혼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용감하고 진실되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이 여자가 자신의 깊은 슬픔과 나이, 과거의 상처까지 모두 받아들여준 이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고 자신에게 평생을 함께 하자고 가족을 이루자고 청혼하고 있었다. 아이와 그녀 그리고 그들의 미래. 일이나 배움에만 매달려 살며 놓쳤다고 생각했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 눈앞에 현실로 기적처럼 펼쳐졌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과 감격으로 가득 찼고 아내와 사별한 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자녀들의 반대, 안동의 소문,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오직 한수아와 그들 사이에 찾아온 새로운 생명만이 그의 세상에 존재했다. 한수아. 그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품에서 한수아는 안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며 흐느꼈다. 그의 눈물과 그가 그녀를 안은 단단한 팔이 그녀의 청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안동의 공원 벤치, 그들의 사랑이 깊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평생을 함께 할 것, 그리고 곧 태어날 소중한 생명과 함께 가족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71살의 서진우 교장 선생님에게 38해의 시차를 넘어 그리고 삶의 깊은 슬픔을 넘어 다시 한번 찬란한 봄날이 그리고 기적 같은 생명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그의 심장은 젊은 날처럼 뜨겁게 고동쳤다.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사랑과 생명, 그리고 가족의 시작이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과 한수아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파격적이고 이해받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강태산의 성인 자녀들의 반대는 여전했고 안동이라는 좁은 지역 사회의 시선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화려한 결혼식 대신 서로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학교 관계자들 중 진심으로 그들을 지지해 온 몇몇의 축복 속에서 작고 진심 어린 예식을 올렸다. 한수아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딸의 확고한 사랑과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진심을 보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쩌면 이해받기 어려운 만남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진실된 인연이었다. 나이, 직업, 아내와 사별한 과거의 아픔,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존재까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사랑의 힘은 그 어떤 현실적인 장벽보다 강했다. 한수아는 더 이상 교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아내이자 그의 남은 삶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한수아를 자신의 배우자로 맞이함으로써 아내와 사별한 후 텅 비어있던 그의 삶의 심연을 한수아라는 이름의 따뜻한 빛으로 채웠다. 그의 황혼은 이제 외롭지 않았다. 결혼 후 그들은 곧 태어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했다. 가장 큰 시련은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자녀들이었다. 아버지의 결혼 소식과 임신 소식에 그들은 충격을 받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버지가 분별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거나 에밀리가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노린다고 믿었다. 자녀들은 서진우 교장 선생님에게 한수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심지어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는 듯한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자녀들의 차갑고 매정한 태도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이해와 축복 대신 비난과 반대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 자녀들의 반대는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대한 돌덩이 같았다. 한수아 역시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자녀들의 반대에 힘들어했다. 자신이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자신을 오해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 상처받았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압박감은 그녀를 힘들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안동이라는 좁은 지역 사회에서 70이 넘은 교장 선생님과 31살의 젊은 여성의 결혼, 그리고 임신 소식은 세간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무분별한 소문과 험담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서진우 교장 선생님과 한수아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가족의 반대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안식처이자 힘이 되었다. 강태사는 에밀리의 곁에서 젊은 시절의 열정과 용기를 다시 느꼈고 에밀리는 강태산의 곁에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과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한수아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진우 교장 선생님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자녀들의 반대에 괴로워하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다. 여보, 괜찮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녀분들의 반대보다 우리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서진우 교장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 역시 한수아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려 노력했다.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고 자녀들의 반대에 맞서 단호하게 자신의 결정을 지켰다. 그는 한수아의 임신 기간 동안 그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폈고 그녀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한수아 곁에서 아내를 잃었던 슬픔을 치유받았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기쁨 속에서 황혼의 삶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동 서원중학교의 학원 원장님처럼 서진우 교장 선생님과 한수아의 진심을 알아주는 몇몇의 사람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학교의 몇몇 동료 교사들, 그리고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나이 차이나 사회적 시선에 대해 말하는 대신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과 곧 태어날 생명의 소중함을 보고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한수아의 부모님 역시 딸의 행복을 위해 두 사람을 응원해 주셨다. 그들의 지지와 응원은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는 두 사람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사랑의 결실을 맺는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그들의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산고를 겪은 한수아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던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말문이 막혔다. 아내와 사별한 후 깊은 고독 속에 잠겨있던 예순이 넘은 그가 다시 아버지가 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을 품에 안았을 때 그는 평생 일이나 배움에만 매달려 살며 놓쳤다고 생각했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비로소 채운 듯한 벅찬 기쁨과 감격 그리고 경외심을 느꼈다. 아내와 사별했을 때 느꼈던 텅 빈 구멍이 아이의 존재로 인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의 품에 안긴 아이의 따뜻한 온기는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았다.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아이가 주는 무한한 행복과 감격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더 이상 밤늦도록 학교에 남아있거나 홀로 사색에 잠기기보다는 퇴근 후 집으로 달려가 아이를 안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낙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 한수아가 있고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의 황혼은 이제 외롭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와 생명력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찼다. 한수아는 헌신적이고 다정한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돌보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젊은 엄마로서의 활력과 함께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를 키웠다. 아이에게 동요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한국의 전통 육아 방식이나 예절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기품 있는 예절과 따뜻한 마음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아이는 밝고 건강하며 예의 바르게 자랐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아이에게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어 주었고 한수아에게는 변함없이 배려심 깊고 든든한 남편이었다.
그는 나이 많은 아빠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한수아는 그런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모습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의 황혼에 찾아온 아이는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집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웃음소리로 늘 활기가 넘쳤다. 젖병 소리, 아기의 옹알이 소리,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뒤섞여 북적이는 집안은 서진우 교장 선생님이 아내와 사별한 후 줄곧 느껴왔던 차가운 적막 대신 따뜻함과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사랑으로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보금자리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사랑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혼과 늦둥이 동생의 탄생에 대해 여전히 불편함과 반감을 표현했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분별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거나 늦둥이 동생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일부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듯한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자녀들의 차가운 태도에 슬픔을 느꼈지만 그의 옆에는 한수아와 아이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는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도 한수아와 아이에게 더욱 집중하며 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랑과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다. 한수아 역시 자녀들의 반대에 상처받으면서도 서진우 교장 선생님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그의 슬픔을 이해했다. 이 과정에서 아기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늦둥이 동생의 존재를 외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의 해맑은 웃음과 순수함 앞에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다. 특히 손주들은 어린 삼촌이나 고모의 존재에 대해 신기해하며 관심을 보였고 이는 어른들의 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쳤다. 아기는 서진우 교장 선생님과 한수아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는 작은 햇살과 같았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을지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가는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황혼이 아니었다. 한수아와 아이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다. 그의 삶은 아이의 탄생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깊어졌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가족은 더욱 풍성해졌다. 첫 아이에 이어 그들은 2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3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 어떤 사업적 성공이나 명예보다 소중하고 행복했다. 첫째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무렵 둘째가 태어났고 몇 년 후에는 귀여운 막내가 가족에게 기쁨을 더했다. 강태사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젊은 아빠로서의 삶을 살았다. 밤에 아이를 돌보고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나이 많은 아빠가 아니라 삶의 깊이와 지혜를 가진 현명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고 그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하며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는 나이 많은 아빠로서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제한적인지 알았기에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은 강태산의 황혼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의 삶은 아이들의 존재로 인해 젊음으로 가득 찼다. 한수아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아내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교사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동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젊은 엄마로서의 활력과 함께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를 키웠다. 아이들에게 동요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한국의 전통 육아 방식이나 예절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배우며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다. 그녀의 기품 있는 예절과 따뜻한 마음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며 예의 바르게 자랐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어 주었고 한수아에게는 변함없이 배려심 깊고 든든한 남편이었다. 그는 에밀리가 육아와 생활에 지쳐 보일 때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으며 집안일을 돕거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녀에게 휴식을 주었다. 그들의 집은 새 아이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늘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의 장난감 소리, 책 읽어주는 아빠의 나지막한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노랫소리가 뒤섞여 북적이는 집안은 서진우 교장 선생님이 아내와 사별한 후 줄곧 느껴왔던 차가운 정막 대신 따뜻함과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세월과 사랑을 엮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보금자리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강태산의 자녀들 관계에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혼과 늦둥이 동생들의 탄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워진 변치 않는 행복과 만족감, 그리고 한수아가 아버지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한수아 역시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따뜻하고 진솔한 태도에 그들의 마음도 누그러졌다. 특히 손주들은 어린 삼촌이나 고모의 존재를 신기해하며 관심을 보였고 아이들의 순수함은 어른들 사이에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는 작은 햇살과 같았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함께 웃기도 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을지라도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갔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황혼이 아니었다. 한수아와 아이들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북적이는 가족이 있었다. 그의 삶은 아이들의 탄생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깊어졌다. 그는 여전히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그는 한수아와 함께 시집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다. 한수아 역시 교사로서의 경험과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우는 것들을 서진우 교장 선생님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늘 깊고 풍성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서로의 성장을 도왔다. 그의 황혼은 한수아와 아이들 덕분에 젊은 날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다. 그의 삶은 이른이 넘어서 비로소 가장 완전해진 듯 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과 한수아의 이야기는 나이와 직업,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사회적 편견을 넘어선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었다. 안동 서원중학교 교장실에서 만난 예순한 살의 교장 선생님과 23살의 교생 실습생. 그들의 특별한 사연은 예상치 못한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다. 아내와 사별한 후 깊은 고독 속에 잠겨있던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배움에 대한 갈망을 따라 나선 길에서 31살의 젊고 아름다운 미국인 강사를 만나 삶의 새로운 봄날을 맞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기준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의 진심과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는 모든 편견을 무색하게 했다. 학교의 소문, 자녀들의 반대, 세상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 생명의 탄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시험했지만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듬직함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한수아의 용감함과 헌신적인 마음은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의 듬직함과 책임감, 그리고 가족을 향한 깊은 배려심은 그의 내면의 따뜻함을 보여주었고, 한수아의 헌신적인 사랑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기품 있는 예의, 그리고 뛰어난 능력은 그녀의 고귀함과 강인함을 드러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은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찬란한 봄날을 가져다 주었고,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북적이는 가정은 그 봄날의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었다. 아이들은 그들의 사랑의 증거이자 그들의 삶에 끊임없는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였다. 강태사는 더 이상 외로운 사업가나 상실의 아픔 속에 갇힌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에밀리, 그리고 세 명의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상 가장 행복한 가장이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아버지로서의 삶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에밀리와 함께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갔다. 에밀리는 그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큰 축복이자 그가 이룬 모든 사업적 성공이나 획득한 지식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황혼을 봄날처럼 따뜻하게 물들였고, 그의 남은 삶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웠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안동에서 한수아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그는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 활동을 하거나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교육 철학과 삶의 지혜를 나누었다. 한수아 역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사로서의 꿈을 이어나갔다. 그들의 집은 늘 북적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동이라는 고즈넉한 도시에서 서진우 교장 선생님과 한수아의 가족은 조금은 특별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나이와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힘에 대한 감동적인 증거가 되었다. 서진우 교장 선생님과 한수아의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있지 않고 서로를 향한 진심과 신뢰,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살 속에 있다는 감동과 깊은 교훈을 전해주었다. 38해의 시차를 넘어 안동의 작은 중학교에서 만개한 그들의 사랑은 불가능은 없으며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기적과 아름다움을 선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곁에서 늘 행복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부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넘쳤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 집의 가장 밝고 따뜻한 햇살이 되어 주었다. 황혼에 찾아온 봄날은 그렇게 만개하여 영원히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안동의 푸른 강물처럼 오랜 세월 변함없이 흘러갔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